자,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먼저 집합이 뭐냐면 집합은 이렇게 쓰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이걸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집합이 뭔지 잘 안 와닿을 테니까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집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이어야만 해요. 객관적이어야 해요. 수학을 잘한다는 건 객관적이지 않죠. 잘한다는 건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수학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잘한다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라는 건 너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을 자연수 모임이니까 너는 집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이 객관적이냐 아니냐가 집합을 판단하는데 핵심이 되고요. 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상들 있죠. 대상들. 이 대상들을 뭐라고 부르냐? 수학에서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즉 원소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학에서 집합을 어떤 문자로 표현하느냐? 보통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같은 것들로 표현하시고요. 원소는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따위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집합 A에 어떤 원소 A가 들어가 있다 혹은 속한다, 포함되어 있다, A 집합의 스몰 a는 원소다, 이런 것들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반대로 속하지 않는다,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하고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지? 그리고 이 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집합의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자, 원소 나열법은 뭐냐? 이러한 이거를 중괄호라고 하죠. 이런 중괄호 안에 내가 원하는 이런 집합 A가 있어서 이 집합 A의 원소들을 말 그대로 이 중괄호 안에 나열해서 표현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이 집합 A가 10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의 약수가 되는 숫자들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고, 얘는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있을 때 혹은 유한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조건 제시법은 무한할 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자연수 모임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수를 일일이 다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X 바 X는 자연수.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 요거. 그랬을 때 집합 A는 X 바 X는 자연수라고 쓴다면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수 모임을 집합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아듣고요. 얘는
얘는 뭐냐면 그냥 원소의 뭐 변수 같은 거예요. 변수. 원소에서도 원소가 1 혹은 2 혹은 3 혹은 4 5, 6, 7, 8 다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그냥 이 변수 하나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 변수의 특징은 자연수다라고 해서 자연수인 놈들은 전부 다 이 집합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됐지? 혹은 뭐 유한하다고 해서 조건 제시법으로 안 쓸 수 있는 건 못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x/x는 10의 약수 이렇게 쓰면은 자연스럽게 10의 약수의 모임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또 집합을 표현할 때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편하기 위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인 집합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1, 2, 5,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형으로 집합을 표현한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이 되게 유치해 보이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어려운 집합 간에 특히 연산 행위를 할 때 혹은 포함 관계를 따질 때 혹은 어떠한 뒤에 배울 텐데 명제를 참 혹은 거짓이라고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한 우리는 집합 안에 원소가 나열되어 있거나 혹은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초등학교를 다니는 땡땡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 하면은 그 초등학교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의 인원을 조사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인원을 조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집합이라는 것들의 원소의 개수를 따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기호를 쓰냐? NA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하고 싶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란 뜻이고요. 이 N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뭐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만약 내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셌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해서 공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는 파이라고 읽고 요렇게 씁니다. 괜찮나? 자, 공집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집합을 왜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집합론에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어쨌든 써먹어요. 마치 실수 체계 내에서 0이라는 걸 써먹는 것처럼. 됐죠? 자, 그래서 집합을 대충 요 정도로 이런 식으로 기호와 용어들 정리했으면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이 집합 A의 원소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면,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집합 B가 바깥에 있고 안에 집합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쌤 뭐 실제로 이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도형할 때, 중학교 때 도형에서 포함관계 배울 때 했죠. 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 그래서 뭐 직사각형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정사각형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배우지. 이런 것처럼 두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따져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속한다면은 우리는 따로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부분 집합.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포함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근데 위에서는 삼지창을 얘기했잖아. 그리고 쌤 이것도 포함이라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원소가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어떤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요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걸로 장난치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 당연히 어떤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지? 쌤, 그러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모든의 반대말은 어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속한다의 반대는 어떤 원소가 안 속한다예요. 명제 파트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튼 어떤 원소가 집합 A의 원소 중 하나라도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집합 A는 1, 2, 3이라고 하고 집합 B는 2, 3, 4라고 하면 A는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왜? 1 때문. 집합 B에 만약에 이렇게 1이 있었더라면 포함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집합 B에 1이 없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쓰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쌤, 그러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집합인데 얘는 어떤 집합 A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결론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왜? 공집합은 원소야, 집합이야?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럼 쌤, 자기 자신은요? 어떤 집합 A가 어떤 집합 A에 포함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포함된다 라고 약속했어요. 포함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논리 때문에 어떤 두 집합 A, B를 가져왔는데 어떤 집합 A가 B에 포함돼. 즉 너의 부분 집합이야. 그런데 B도 집합 A에 포함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말이 되나요, 쌤?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두 집합이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안 같으면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집합 A가 집합 B는 아닐 때, 이럴 때 우리는 집합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 부분 집합. 그러니까 앞에 진은 진짜 부분이란 얘기야. 왜냐하면은 전체를 부분으로 보는 게 싫으니까 이 진 부분 집합이라고 따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합 A가 1, 2, 3이고 집합 B가 3, 2, 1이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너는 진 부분 집합은 아니다 이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1을 뺀다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고 집합 A랑 집합 B는 서로 다르므로 너는 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됐지? 이거 전부 다 이해할 필요가 살짝 없는, 그러니까 이해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받아들인다, 암기의 파트가 좀 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개념 혹은 정의, 용어, 기호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방금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은 되게 여러 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따져도 초등학교에는 각 반이 있죠. 각 학년이 있고 그럼 되게 많은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남자로도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고 여자로도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고 김씨, 이씨 뭐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위해서 한번 직접 해볼게.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원소 1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이거 빼먹지 마세요. 공집합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있겠지. 총 몇 개? 2개가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1, 2, 2개로 늘린다면 우리는 공집합이랑 집합 1이랑 집합 2랑 집합 1, 2 즉 4개가 될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1, 2, 3이면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1, 2 집합 1, 3 집합 2, 3 집합 1, 2, 3 이런 식으로 총 8개가 될 거야. 자, 이쯤 했으면 규칙이 보이시면 좋을 텐데 너는 2의 1승, 너는 2의 2승, 너는 2의 3승이죠. 왜? 원소의 개수가 1개네? 그러니까 2의 1승. 원소의 개수가 2개네? 2의 2승. 됐죠?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즉 이렇게 쓰기로 했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NA가 N개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아쉽게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기호가 없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되는 거지.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문과 친구들은 경우의 수 뭐 확통 배울 텐데 거기서도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만약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간단하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됩니다. 이러면 진 부분집합이 돼요. 괜찮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뭐 바이블에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역은 사실 경우의 수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씩 언급을 해주긴 할 테지만 알아두세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먼저 예시로 들어봅시다. 집합 A가 1, 2, 3, 4가 있을 때 내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고 싶어. 근데 어떤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고 싶냐면 꼭 원소 2는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원소 3은 들어가지 않은, 즉 원소 2는 들어가고 원소 3은 안 들어간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고 싶어. 그럼 직접 세도 돼요, 사실. 자, 2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2는 무조건 넣어주시고요. 3은 안 되니까 너는 들어가고 너는 안 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4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개수를 세보면 1, 2, 2, 4,
그리고 1, 2, 4 그냥 2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총 몇 개다? 4개예요. 4개. 자, 이 4개는 보면은 이게 2승인데? 뭔가 규칙이 있나? 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NA가 N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N개인 집합에서 K개를 포함하고 뭐 S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s개가 됩니다. 자세한 원리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주고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어떨 때?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어떤 특정한 원소를 몇 개 포함하고 몇 개 포함하지 않으면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전부 다 n승에서 빼기 k 빼기 ks만큼 해주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정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